자, 태안여정 친구들 안녕. 순태쌤입니다. 첫 온라인 수업 어땠나요? 나름 선생님 열심히 준비했는데 처음이다 보니 서툴렀던 면도 있고 여러분들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업이다 보니까 좀 재밌게 운영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노력은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서 열심히 수강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 알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중 3학년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지난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너무 느리고 또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도 구비하고 조금 말을 빨리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발표할 게 있습니다. 순태쌤은 누구일까 문제 다들 풀어봤죠? 총 7문제였는데 선생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조금 여러분들이 날 좀 친근하게 생각하고 다가오기 쉬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3학년 학생들이 총 142명인데 115명이나 선생님 퀴즈에 참여해줬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 답지를 체크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항별 정답은 지금 선생님이 자막으로 깔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결과를 한번 발표해 볼게요. 두두두두두두 문항별 7문제를 다 맞춘 학생은 아쉽게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를 잘못했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 한두 문제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 맞출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제를 해봤는데 그래도 6문제나 맞춘 친구가 2명이나 있어요. 그 친구들은 바로 1반 송주희 학생이랑 4반 황예빈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이 2명의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바로 깨깨오톡을 확인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수업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선생님이 제공했던 건강과 생활환경 관련 17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그 문제들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정답 여부를 조금 체크해보고 동시에 조금 몰랐던 내용들이 있었을 거야. 확신하는 내용들도 있었겠지만 긴가민가 하는 내용들도 있었을 텐데 머릿속에 꼼꼼히 정리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시 면역력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대한 영상과 이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 평가정 논술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PPT 시작할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후 학교 참가 자격 능력 시험을 지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조종현 선생님 그리고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지혜 선생님 만들었는데 현재 태안여자중학교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이 조금 편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밝히고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1번 코로나19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다. 맞죠? 2020년 1월 WHO는 새로운 유형의 병원체를 확인했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 2020년 1월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맞는 내용이고 4번 WHO에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포한 첫 번째 사례는 코로나19다. 4번이 문제 정답이겠네요.
세 번째 팬데믹 선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1968년 홍콩 독감, 그리고 두 번째는 2009년 신종플루 발생 때 팬데믹 선언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난 유튜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했겠지만 코로나19라는 명칭이 어떻게 붙은 것인지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왕관인데 왕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크라운이라고 하죠. 근데 라틴어로는 코로나라고 한다고 해요. 이 왕관을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 태양을 주변을 맴도니 에너지도 코로나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왕관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바이러스는 라틴어로 비루스가 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비루스를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바이러스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에 발병했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한다는 점 상식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 수칙으로 올바른 행동은, 자, 1번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손을 꼼꼼하게 씻는다. 손을 꼼꼼하게 씻어야 되긴 한데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그대로 상주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씻어야겠죠. 자, 2번 기침할 땐 손가락을 최대한 벌려 입을 살짝 가린다. 입을 소매로 든든하게 가린 후에 기침을 해야겠어요. 자, 3번 감염병이 의심될 때에는 보건소 또는 1339에 연락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자, 그럼 4번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하는 것보단 창문을 닫는 게 낫다. 주기적인 환기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 후 본인이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세탁기를 이용해 세탁 후 재사용한다. 이러면 세탁을 하게 되면 마스크에 있는 필터 기능을 상실한다고 해요. 자, 2번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건조 후에 재사용한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마스크를 환기 잘 되는 곳에 건조해서 사용할 경우에 엄청난 오염 수치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이상은 한 5일 정도는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해요. 엄청나게 오염된 상황에서 8시간 정도 노출돼야만 바로 버려야 하는 그런 마스크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잠깐 외출했을 때 아니면은 뭐 주변 친구들이랑 뭐 10분 내외 대화를 나누었을 때 뭐 이런 정도는 잘 건조해서 5일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마스크 품절이 조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끼면 좋겠죠. 자, 3번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한 후 재사용한다. 손소독제에는 알코올성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관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악영향이 있을 거예요. 자, 4번 휴지를 마스크 안쪽에 덧대어 재사용한다. 휴지는 필터 기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4번 문제인데 이거 선생님 PPT 실수했네. 해설이 먼저 나와버렸는데 감안해서 보세요. 진짜 뉴스에 해당하는 것 1번 구충제 복용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2번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이라도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3번 코로나19 치료제는 앞으로 나올 수 없으니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에
원인을 이제 현재 파악 중이고 그거에 대한 바이러스를 분석해가지고 조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류는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 상황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3초간 돌리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건 여러분들 샌드위치나 30초 돌려서 먹으세요. 자, 5번 코로나 가짜 뉴스 유포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닌 것은 1번 절도죄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겠죠? 절도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번이 답이네요. 자, 2번 업무방해죄 의심 환자가 다녀간 장소라고 루머를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더 추가로 괴로움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공무집행방해죄 코로나 감염 환자라 거짓말하여 119 등 공권력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겠어요. 4번 경범죄 처벌법 코로나19 감염 환자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경범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6번 코로나19 개학 후 학교 등교길에 할 올바른 행동. 배점이 거의 다 5점이었을 텐데 여러분들 행동 사항에 대한 문제들은 7점 혹은 6점이었을 거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점수 배점을 조금 높이 했는데 봐볼게요. 1번 마스크를 낀 채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등교하면 안 되겠죠? 마스크 낀 건 훌륭하지만 되도록이면 거리를 유지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2번 교문 앞에서 선생님의 발열 체크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장난을 친다. 하이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손에서 손으로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3번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은 친구에게 내가 썼던 마스크를 빌려주는 친절을 베푼다. 마스크를 공유하는 거는 이거는 같이 감염되자 이런 행위랑 똑같은 것 같아요. 4번 정해진 교문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등교한다가 정답이겠네요. 자, 7번 코로나19 개학 후 학교 수업 중에 할 올바른 행동은 자, 마스크를 낀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1번 맞고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들려주기에 마스크를 벗고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큰 목소리로 볼륨을 업하면 되겠죠. 3번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께 들키지 않게 사탕. 선생님 다 잡아냅니다. 선생님 눈썰미 되게 좋습니다. 4번 마스크를 코 위로 올리고 눈을 살짝 가린 채 잠을 청한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눈이 작아가지고 마스크를 코 위로 안 올려도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딱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8번 코로나19 개학 후 학교 쉬는 시간에 할 올바른 행동은 1번 친구들과 7분을 다지기 위해 밀착하여 수다를 떤다. 2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친구에게 내가 썼던 마스크를 빌려준다. 3번 열이 나는 친구를 보고 코로나에 걸렸다며 크게 놀린다. 4번 교실에 배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소독한다가 정답이겠네요. 4번. 자, 해설도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9번 코로나19 개학 후의 학교 점심시간에 올바른 행동은 1번 친구들과 사이좋게 마주보며 밥을 먹기보다는 조금 교차로 자리석 배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급식 지도를 할 예정이에요. 자, 2번 교사의 지도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배식을 받는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3번 친구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며 사이좋게 밥을 먹는다. 반찬은 혼자 먹으세요. 나눠 먹기보다는. 4번 하나의 텀블러나 컵으로 물을 떠서 친구들과 나눠 먹는다. 뭔가 여러분들이 태안여중 친구들은 사이가 너무 돈독하고 정도 많고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군것질거리 자주 나눠 먹고 하는데 계약하면은 조금 이런 행위는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라는 건 아니지만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자, 10번 코로나19 개학 후에 학교, 하굣길에 하루 올바른 행동은 친구들과 모여 마스크를 벗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한다. 운동은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동도 조금 저강도로 하되 마스크는 쓰고 하는 걸로. 2번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코인 노래방에 간다. 코인 노래방은 불특정 다수 인원들이 침을 다 튀기는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면 안 되겠죠. 최근 태안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PC방에 가서 마스크를 쓰고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PC방이 요새 좀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들어가자마자 열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적사항도 다 적게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방학 중 아니면 계약 연기 기간 중에 PC방에서 모여서 뭐 게임을 하지 않나 순찰을 몇 번 돌았는데 우리 여중학생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PC방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게 됐고 마스크 쓰고 게임을 하면 조금 안전성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합시다. 4번 집으로 돌아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손을 진짜 잘 씻어야 돼요. 손은 정말 한 하루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고 부주의에 의해서 한 17번 정도 손이 얼굴로 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감염의 위험성이 손을 통해서 노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손을 가급적 항상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11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변할될 수업시간의 모습과 관련이 없는 것. 자, 1번 수업교구를 항상 소독할 예정이에요. 매번. 2번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야겠죠. 3번 책상 배치의 변화도 2인 혹은 3인 짝지어서 책상 배치가 돼 있을 텐데 우리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시험 대형대로 한 명씩 앉을 거예요. 관련이 있죠. 4번 나만의 고립된 삶. 고립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사는 삶이긴 한데 조금 주의하자는 거죠. 자, 12번 온라인 학교 폭력이 급증하는 추세에 온라인 수업 중 돌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1번 모두가 집중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니 온라인 수업의 룰을 이해하여 남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삼가야겠죠. 2번 방학 중 홈 트레이닝으로 단련된 본인의 근육은 본인이 거울 보고 예쁘네 잘생겼네 과시할 수 있도록 하고 3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선생님의 수업을 방해하면 안 되니 수업에 집중하여 학습에 참여하고 있죠 여러분. 4번 무분별할 댓글 및 언어 사용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으니 언어와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2번이 답이겠어요. 자, 13번 학교 생활에서 해야 할 행동으로 바른 것은 1번 마스크가 없는 친구가 교무실 갈 때 빌려주면 안 된다고 아까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열이 있지만 금방 괜찮아질 테니까 몰래 등교한다. 열이 있으면 보건소나 1339에 항상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3번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경계하는 행동을 한다.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조심하라는 거지 경계하라는 건 아니고요. 4번 안전 매뉴얼을 잘 살피고 다양한 상황에 늘 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4번이 답이겠네요. 자, 2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하자면 열이 조금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병결석, 병조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열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결석을 하게 되면은 학교 측에서 협의를 통해서 인정결석 처리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절대 등교하지 말고 추후 매뉴얼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대비하면 되겠어요.
자, 14번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는 자세로 바른 것은 1번 해당 일 탑재된 교과를 다음날 수강하였다. 당일 수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2번 탑재된 과제 제출기한은 중요하지 않으니 무시한다. 제출기한 늦추면 이건 출석으로 또 처리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기한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3번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면 이거는 시간 낭비야.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해야지 수업 효율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온라인 학습을 토대로 여러분들 시험도 보고 수행평가도 할 건데 집중해서 잘 수강해야겠죠. 4번 교과별 과제 제출 방식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고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4번 전염병 대비하기 위한 안전한 학교 문화로 옳은 것은 1번 공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사용은 당분간 지양해야겠죠. 지양과 지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차이 다 알고 있죠? 지양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는 거고 지향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2번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업무를 방해한다. 방해하면 안 되겠죠. 3번 검증 안 된 유언비어를 남발하여 불안감을 조성한다. 불안감 조성하면 안 되겠죠 또. 4번 돌발 상황 발생 시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진행하면 안 되고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안내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15번 올바른 코로나19 상황 대처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는 중국, 대한민국, 이탈리아, 미국 중에서 2번이겠네요. 대한민국. 우리는 자랑스러워 해도 돼요. 일단 중국에서 발열 환자가 생겼다. 근데 그게 여태까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성향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거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감지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조금 수상하다. 좀 엄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대비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지금 4월 8일 현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인 걸로 알고 있고 확진자도 인구 대비 가장 적은 국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를 진단하는 코로나 키트도 차 안에서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 개발한 나라도 우리나라고 세계 나라 어느 나라에서건 우리나라 키트를 수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염병 대처가 훌륭했다 라고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하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으로 틀린 것 1번 질병관리에 대한 공공행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죠. 자, 2번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안전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3번 올바른 방역을 위한 적극 참여형 시민의식의 중요성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런 위기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개인의 마스크 사재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마스크 오브제를 활용해서 본인이 출생한 연도에 따라서 구입을 하면 되겠어요. 마스크 사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은 코로나 맵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기 쉽게 잘 개발해 주신 분을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했었거든요. 그분이 또 마스크를 어디에서 어떤 재고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지도 업데이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4차 산업을 대비하는 미래 인재로서 그런 유용한 어플 개발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88년생이라서 항상 수요일날 사러 가는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2006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 월요일날 사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의 해설 강의와 함께 했는데 100점 맞은 친구들은 또 선생님이
조사해가지고 상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100점 맞은 친구들. 잘했어요. 다시 순태쌤입니다. 17문제 중에 17문제를 모두 맞춘 친구가 4명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는 상점 3점씩 다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어지는 남은 차시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성적이 좋으면 선생님이 바로 상품 혹은 상점을 제공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비롯한 수많은 전염성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개학 후에 순차적으로 논술형 평가를 진행할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 학습한 내용들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술형 평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포츠 가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포츠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당장 생각나는 거는 페어플레이, 그리고 상대, 그리고 팀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팀워크, 인내심, 자신감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진행됐던 스포츠 리그전 피구랑 빅발리볼 있었을 텐데 기억나요 혹시? 선생님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막 격렬하게 응원하고 또 어쩔 땐 또 싸우던 모습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매우 잘 훌륭하게 1학년이었지만 수행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심판 판정에 대해서 조금 항의를 한다던가 불만을 표출하거나 또 친구들이랑 또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했던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스포츠 활동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경쟁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때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 번째 논술 문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스포츠 가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이번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유튜브 링크까지도 수강해야 2차 시체육 수업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